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런 거면은요,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폭로로 그 조 전 장관 내사 의혹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. 예정대로 했으면은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었는데 그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. 이런 이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100일 길었겠죠? 금방 흘렀을까요? 그건 참 그 겪는 사람의 심정에 따라 예. 다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저는 정말 길었습니다. 예. 정말 길었는데요.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요. 예. 근데 아무튼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내릴 수 없다. 왜냐하면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두 나온 다음에 결국은 내려야 되는 문제 아니냐. 사실은 100일의 기록에서 그것 빼고는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봐야 100일이 어땠는지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그 조국 장관 내사 의혹에 관련해서 민주당 이 홍익표 그 대변인이 어제 자신이 아는 내용과 유시민 이사장이 아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전 수석은 그 말이 뭘고 예. 어떤 의미를 갖고 저는 뭐 저 이렇게. 줄곧 예, 내사 의혹이라는 게 그 어불성설이다. 왜냐 수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이것이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 사전 취재를 해서 아 이게 취재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. 왜 굳이 이렇게 애써서 검찰에서 내사한 일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그것이 사찰 의혹으로 번질까 봐 그러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교정 내사를 해서 사찰로 그렇죠. 갔다 이 그러나 말이죠.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요거는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네, 여기서 저는 그렇죠. 의견은 밝히지 않고 예, 약간 이걸 이제 인용 보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바로 잡겠습니다. 사실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조국은 안 된다라는 요지의 의사를 전달한 게 있느냐? 있다. 네. 여러 경로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. 그럼 두 번째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내사설에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? 여기서 뭐냐면 언론은 이걸 인용 보도하면서 그거는 확대 해석이다라고 홍익표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로 제목을 뽑고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.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인데 홍익표 대변인이 저와 인터뷰에서 3번을 강조했던 것은 그건 확인할 수 없다 했어요. 확대 해석력. 아니요. 그게 그러니까 그 내사설 부분에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3번을 밝혔고 네. 잠깐 걸치면서 확대 해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인용 보도하는 언론은 확대 해석에 확대 해석을 막 그 제목을 올리고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냥 쏙 빼버리더라고요. 요즘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. 예, 네.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입니다. 대구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좀 주목을 받는데요. 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검찰이 기록 목록을 제출하면 논란을 끝날 것이다. 저희 라이브 소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과 논리거든요. 예. 또 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건데 저는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뭐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기보다 무엇이 정상인가 하는 예를 하나 그냥 다른 얘기로 꼭 들고 싶어요. 뭐냐? 네. 바로 엊그제 일본의 그 신임 가와이 법무장관이 그 사임했습니다. 네. 이유가 뭐냐? 부인이 참의원 의원에 입후보에서 당선이 됐는데 자기 선거 운동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그 수당을 준 거예요. 네. 그것이 폭로가 됐어요. 뭐 기소된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매우 의미심장했다. 뭐냐? 말하자면 0.01%라도 법무 행정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에 그거는 재판 결과 밝혀지겠지만 사임하는 것이 맞다. 네. 그런데 그 바로 그 아베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국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잘못이다. 사죄한다 그랬어요.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제가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저 일본의 상황과 저희 상황을 그 비교해 보면은 참 거리가 많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 뭐 그 보도 저도 봤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겠는데요. 다만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맥락을 볼 필요는 있다. 무슨 이야기냐면 아베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? 받아들였기는 전사, 앞전자를 써서 전사가 2번이 있었어요. 2014년에 이때도 법무상이에요. 여성 법무상이 선거 비위 의혹이 불거졌어요.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. 예.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요. 바로 사임을 안 하고 한 달 반을 버텨요. 네.
이때 또 환경상도 같이 걸렸는데 한 달 반을 버텨요. 네.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즉각 사임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 임명한 법무상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뭐냐면 한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가 돼요. 아 이게 아사일 거야 네. 뭐 보도가. 근데 더 버텨요.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. 문제는 이것이 아베 내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베가 대인 부분이 있다. 이 맥락까지 함께 봐야 아니 이 아주, 상황은 아주 참 좋은 진단을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됐건 나라가 됐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 되풀이해서 장기화되는 조국 정국이 없기를 바란다는 알겠습니다. 말씀입니다. 뭐든지 이제